오전에 러닝하는 횟수가 늘고 있어요. 기록을 잴 수 있는 워치를 살까 고민하다가 만보 걷는 어플로 확인을 하고 기록도 남길 수 있으니 괜찮았습니다. 최근엔 남편이 알려준 어플을 이용해 보니 제가 필요한 정보는 다 있어서 이걸로 충분합니다. 외출 후 집에 들어오면 바로 현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과 세트로 묶어서 규칙적으로 하게 되었어요. 버릴까 말까 고민했던 신발들을 정리하는 날이었어요. 편했는데 지금은 발이 아픈 신발부터 물려주긴 어려운 신발, 작아진 둘째 부츠, 큰맘 먹고 버리라는 남편의 벽돌 구두, 미끄럽다고 안 신고 방치된 신발도 비웁니다. 내년에도 확실히 신을 신발은 남기고 버리고 싶지만 남편이 아끼는 신발도 남기고 오래 신었지만 저를 뛸 수 있게 해준 신발도 남깁니다. 탈취효과 떨어진 커피가루도 정리했어요. 고민되는 것까지 모두 비우니 진짜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고민이 되는 건 억지로 비우지 않아요. 한동안 잘 보이게 두고 천천히 결정합니다. 뭐라도 쏟아져 내릴 것 같은 아이들의 공간 정리예요. 제가 가장 첫 번째로 하고 있는 건 제로인 상태를 만들기입니다. 하기 싫을수록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요. 그래야 시작이라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두꺼비 집을 보려고 열었다가 이곳에 쌓여진 물건들이 우르르 떨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모두의 물건을 쌓아두면 아무도 못 쓰는 공간이 됩니다. 두 번째, 쓰는 물건 먼저 고르기. 저 또한 버릴 것을 먼저 찾으라고 하면 아직도 쉽지 않아요. 현재 쓰고 있는 거, 조만간 쓸 물건들을 먼저 고릅니다. 잡동사니와 먼지가 많았던 공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비어낸 공간만큼 숨을 고를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물건을 비울 때 하는 마지막 세 번째, 남은 건 모두 비우기입니다. 버리기, 드림, 판매로 이어질 수 있겠죠. 지금은 비움이 일상이 되었지만 쓰지도 버리지도 못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남편의 공간인데 분명히 넣는 건 봤는데 꺼내는 걸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용도가 다른 물건들은 모두 빼주고 남은 공구들은 아끼는 상자에 모아두었습니다. 쓰이는 빈도를 보고 자리를 다시 옮겨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관에서 택배를 정리하다 보니 관련된 물건들을 이곳에 다 두었습니다. 사용하기 편리했어요. 음식물 버릴 때 쓰는 카드도 이곳에 같이 두었어요. 신발을 벗고 다시 신고 이런 과정을 줄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비우는 물건들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비우는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 손안에 분리배출이라는 어플이 있는데요. 비우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편할 줄 알고 여기저기 쓰는 잡동사니들을 좀 모아뒀어요.
그랬더니 이도 저도 아닌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 집에 물건들이 하나 둘 생겼더라고요. 남편이 자꾸 어디선가 받아오는 물건들. 정말 필요할 때 받아오면 요긴하게 잘 쓰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두 짐일 뿐이에요. 보드게임만 모아뒀던 카트는 잡동사니 천국이 되었네요. 같이 놀 수 있는 것들만 다시 남겼어요. 지난번에 카트에 인형을 넣어뒀더니 아이들이 끌고 다니면서 정리를 꽤 잘하더라고요. 카트의 두 번째, 세 번째 칸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카트를 비우고 그 공간에 인형을 넣습니다. 얼마 전에 팔찌를 잃어버렸는데요. 아무리 집안을 뒤져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몇 번 안 차서 참 속상했는데 인형들 사이에 껴 있었어요. 이번에도 일단 쏟고 시작합니다. 남긴 것들 유통기한 다시 한번 체크해요. 정리를 하다 보니 같은 연고가 2개나 있더라고요. 안 보이는 곳에 뒀더니 이런 일들이 또 생깁니다. 제 피부 타입에는 안 맞아서 남편 주고 새로운 걸 교체도 합니다. 저와 저의 가족이 쓰는 물건들만 남은 이곳. 진짜만 남은 이 공간이 더 좋아졌습니다. 이건 무향이라서 한번 써보기로 했어요. 보험료 청구했던 서류들도 모두 정리했어요. 물건이 많아서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공간에서 한눈에 다 보이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와 19년을 함께한 물건이 있어요. 뜯어진 곳을 꿰매가면서 올해도 썼습니다. 1개 버렸으니 1개만 구입했어요. 예전에는 새 물건을 사는 것이 마냥 좋았던 것 같아요. 요즘에 사는 것은 대부분 교체용입니다. 2년 정도 사용했는데 물이 들어가서 고장이 났더라고요. 같은 모델, 다른 색상으로 구입했습니다. 요즘 제가 좋아하는 색상인데 써보니 가성비도 좋아요. 미니멀과 베이킹은 좀 상극일 수 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도구는 늘리지 않으려고 늘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엄마 지금 허벅지로 잡았다? 노른자? 아슬아슬. 이날은 아이들이랑 오랜만에 머랭쿠키 만들어 봤어요. 주방을 아직 색깔 변해. 와! 해볼래? 너무 많이 하면 거품이 꺼트려져요. 잘 섞으면 돼. 어떡하는 거야? 나 진짜 생각났어. 나 이거 해볼래. 이거 바삭해지는 거잖아. 쟤 이거 뭔지 알아? 맛있네. 시계 갑자기 해봐. 맛있지만 그냥 가는 거 완전 똑같고. 근데 우리 지금 반 이상 다 사라진 거 알아? 바삭. 바사삭. 얼마 전에 아이들과 이발을 하러 갔는데요.
그곳에서 신문에 어떤 문구를 보게 되었어요. 비워야 채워진다.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결국 덜어냄이 곧 풍요라고 생각을 합니다. 머리카락이든 물건이든 뭐든 덜어내니 참 개운해집니다. 나무 도마 2개 중 1개는 버렸습니다. 순간 어떻게 버려야 하지 고민이 됐는데 내 손안의 분리배출 어플 찾아보았어요. 쌀뜨물을 받고 저녁을 하고 있어요. 식자재 마트를 가게 되면 소량만 사오는 고기가 있어요. 끝이 쫄깃쫄깃한 게 제육볶음 하면 참 맛이 있더라고요. 야채 단면은 실리콘 랩으로 덮어서 보관을 했는데 지름이 맞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그런 야채들도 좀 많았어요. 있는 것까지는 잘 쓰고 재구매는 안 할 것 같아요. 제육볶음을 만들 때 저는 첫 번째로 설탕과 약간의 조미료를 넣고 볶습니다. 재워놓기도 합니다. 양념이 잘 배고 감칠맛이 돌아서 더 맛이 좋더라고요. 저는 깔끔한 맛이 좋아서 제육볶음에 고추장을 생략하고 있어요. 된장찌개 끓이는 날 제육볶음을 같이 만들면 소진할 수 있는 야채가 많아서 빠르게 먹을 수 있어 좋아요. 야채에서 수분이 나오길 조금 기다렸다가 물을 더 넣고 양념을 졸여요. 이렇게 만들면 야채가 많아 달달하면서도 국물은 진한 제육볶음이 완성됩니다. 된장국에 배추를 넣을 때는 안쪽 잎으로 겉절이를 또 합니다. 알배추 하나 사면 꽤 오랫동안 먹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소진이 빨라 참 좋아요. 잘 먹겠습니다. 네. 일회용 비닐 장갑은 안 사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열이 났어요. 요리 중간에 손을 자주 씻게 돼서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맛있게 드세요. 뜨거워.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복에 감사함을 느껴요. 하나랑 살짝 해주세요. 엄마를 앓는 거. 엄마를 안는 거? 그게 기도야? 자자. 보통 아이들 등교시키고 러닝을 했었는데요. 일어나자마자 러닝 꼭 해보고 싶더라고요. 남편 출근 전에 후다다닥 뛰고 오려고 일단 나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걸로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니 같은 햇살이라도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가득할 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비우고 나면 헷갈리지 않을 정도로 정말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결국에 남는 것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작은 순간들이었어요. 그런 것들로만 모이고 모여서 하루가 되고 저의 일상이 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행복한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